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다른 자리로 발령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인사 조치는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부승찬 의원이 이 상황에 대해 폭로를 하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인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실제로 숨기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 발령은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결정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이러한 의혹과 불신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출간한 책 권력과 안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변화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군 출신으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지내며 안보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지만 현재는 윤석열 정권과 대립하는 정치인으로 변모했습니다. 책에서는 대통령 관저부지 선정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천공 개입설로 불리는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부승찬 의원은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동시에 여러 민형사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법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승찬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경기 용인시 병지역구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비록 초선 의원이 되었지만 그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부승찬 의원은 제기된 소송이 총 4건에 이르며 출판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내용이 인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결국 문제가 된 6장 분량의 내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특히 지난해 10월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불과 10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교체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왜 안보가 중요해서 인사를 했다라는 명분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신 장관과 김용현 후보자 간의 권력 다툼에서 김 후보자가 승리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위해 신 장관에게도 안보실장 자리를 제공하며 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 조치는 아마추어 정권의 인재풀이 얕음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이 군사작전 능력보다는 냉철한 외교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 장관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이야말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력을 갖춘 안보실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상황을 바라보면 부승찬 의원의 주장은 정부의 인사 결정이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국민은 더욱 신중하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장군으로 전역했으나 대장 진급에 실패한 점을 포함해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권센터는 김 후보자가 과거 육군 17사단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대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를 영웅담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연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김 후보자가 육사 38기 중 선두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에서 밀리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만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후보자는 육사 후배인 이종섭 전 장관을 앞세워 국방부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신원식 장관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김 후보자는 장군 인사를 앞두고 불과 10개월밖에 재임하지 않은 신원식 장관을 밀어내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는 김 후보자가 국방부 내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외교 안보 라인을 전격적으로 개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발탁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즉시 국가안보실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국방부 장관 취임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신원식 장관이 후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국가안보실장 직무를 겸직하게 하여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하고 그가 취임한 이후에 국가안보실장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절차일 것입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것은 정부의 인사 정책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인사가 정부 내에서의 권력 다툼과 인사권 장악을 위한 시도로 보여지며 이러한 방식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인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절차를 더욱 중요시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인사는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은 2022년 4월 10일에 지명되어 5월 11일에 취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원식 장관도 2023년 9월 13일에 지명되어 10월 7일에 취임했으며 김용현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기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되며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은 처음으로 설립되어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실을 확장한 형태로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며 위기관리와 중장기 전략 준비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김장수 예비역 육군대장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갑작스럽게 물러났고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이어받아 한 달 동안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와 달리 이번 인사는 급박하게 진행된 점에서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와 외부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가 왜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국방부 장관 교체는 군 내부의 지휘 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 인사에서 일부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여 합참의장에 발탁되는 등 사관학교 기수 체계를 조정하며 군의 순환 인사 구조가 크게 변동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급작스러운 인사 조치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틈을 타 자신들의 논란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의 사진을 공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조국 신당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양측이 민주당과 조국 신당 간의 분열을 우려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조국 대표의 SNS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며 이러한 분열에 대한 경계를 표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인사가 윤석열 정부가 야당 인사들을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논란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조국 신당 대표의 발언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친일 인사들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의 조선총독부 프레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굴종 외교를 하는 밀정 뉴라이트 인사들을 중용하지 말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국 대표는 자신을 비판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먼저 친일 정권 덕분에 사도광산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일본 집권당 의원의 망언을 규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다시 한번 조선총독부 프레임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 정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신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이 무엇을 위해 그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마치 현실이 아닌 메타버스 속에 갇힌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하게 외교 정책을 다뤄야 함을 시사합니다. 외교는 국가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1등 정치비평 채널 정치보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